우리는 대부분 자신이 뭘 원하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학업을 마쳤고 돈도 벌기 시작했는데 막상 자신이 그게 원해서 하는 건지 그 공부가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물어요. 심지어 이런 고민은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고민일 거예요. 정작 하고 싶은 걸 찾았다고 하더라도 돈이나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평균을 맞추며 적당히 그럭저럭 살아가기도 합니다. 만약에 당신은 인생이 어땠으면 하나요? 라는 질문에 돈을 많이 벌고 멋진 사람을 만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라고 말한다면 이보다 더 뻔한 대답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많은 걸 누리고 싶고 근심 걱정 없이 살고 싶고 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성격도 유전자도 체질도 가치관도 살아온 환경도 정말 다 다르고 이 세상에는 똑같은 사람이 없는데 대부분이 원하는 이 성공이라는 모습은 어쩜 이렇게도 비슷한 걸까요? 일단 성공에 대해 잠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모두 성공을 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 개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아니 자기 개발에 관심이 없더라도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성공의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게 성공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돈도 모으고 자기 관리를 하고 여러 사람과의 관계에 신경을 쓰며 살아갑니다. 성공이라는 걸 매 순간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저마다 노력하며 살아가죠. 성공은요, 자기 개발과 자주 붙어 다니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공과 자기 개발이 같은 의미를 가진 건 아니에요. 오늘날 세상은 자기개발 요령에 대해 긍정적인 메시지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도록 몰아가기도 합니다. 더 똑똑하게, 더 빠르게, 더 풍족하게, 더 매력있게, 더 생산적이고, 더 존경을 받고, 더 최고가 되라고 합니다. 우리는 또 거기에 자극을 받죠. 그래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또 공부도 합니다. 뭔가를 배우기도 하고 몸과 마음을 쏟으며 열심히 살아가죠. 하지만 똑똑해지고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만이 성공일까요? 외모가 더 나아지고 명성이 올라가는 것이 과연 이게 진짜 성공일까요? 물론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벌고 호화롭게 사는 게 인생의 목표이고 그게 성공이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삶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책으로 채우는 이야기 북체리입니다. 우리는 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를 왜 모르는 걸까요? 참 간단한 질문인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럼 질문을 조금 다르게 바꿔볼게요. 당신은 어떤 고통을 원하나요? 무엇을 위해 기꺼이 투쟁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은 마크 맨슨의 신경 끄기의 기술 책에 나오는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두 가지 질문이라고 합니다. 저자 마크 맨슨은 1984년생으로 2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지닌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파워블로거 중 한 명입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를 운영 중이며 작가, 인플루언서,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직설적인 문체로 CNN, 뉴욕타임스, 포브스 등 주요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해요. 현재 그의 미디어 파워는요, 메이저 언론에 버금갈 정도이고 그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면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한 사람들의 이메일을 하루에도 수천 통씩 받는다고 해요. 사실 저자는 학창시절에 약물 문제로 퇴학을 당했던 문제아였어요. 25살이 넘도록 뭘 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몰랐다고 해요. 그랬던 그가 지금은 50개국 이상의 나라를 누비며 자신만의 가치를 찾는 방법을 나누고 있습니다. 신경끄기 기술에서 저자는 사람들에게 뭘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할 수는 없지만 삶에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짓고 우리 각자에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질문들을 던져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찾을 때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짧게 나눠보겠습니다. 저자는 청소년기부터 무대에서 기타 연주를 하는 락스타가 꿈이었다고 해요.
현란한 기타 연주를 하고 그에 열광하는 관객들을 상상하면서 몇 시간을 보낼 정도로 연주가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연습을 했습니다. 밴드를 결성하고 어렵게 공연도 잡고 차 없이 무거운 장비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합주도 했지만 그는 결국 음악가의 길을 포기했고 꿈을 이루는 데 실패했습니다. 사실 그가 원하는 삶은 연주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환호하는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는 자신의 모습, 그 결과만 원하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깨달은 게 있는데요. 자신의 꿈은 아주 거대한 산이었고 산 정상에서의 모습만 바랐을 뿐 산을 오를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요. 그러니까 결과는 원했지만 과정은 원하지 않았고 보상은 원했지만 투쟁은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 저자처럼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시간과 열정을 쏟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멋진 몸매라는 결과는 원하지만 꾸준한 식단과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힘들고 또 귀찮은 운동이라는 과정은 원하지도 않고 견디지도 못합니다. 또 창업을 해서 사업가로 성공하는 이 보상은 원하지만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불확실성과 반복되는 실패 과정을 견디지 못합니다. 즉 이런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아까의 질문을 다시 가져와 볼게요. 당신은 어떤 고통을 원하는가? 무엇을 위해 기꺼이 투쟁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체육관에서 투쟁하는 사람은 탄탄한 복근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매일 야근하며 고통받는 워커홀릭은 초고속 승진을 얻을 수 있고 배고픈 예술가는 예술로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전자의 경우 결과와 보상에 초점이 가 있지만 후자는 어떤 고통을 견딜 수 있는지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도 인생은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고통은 인간의 욕망이 만드는 것이고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욕망을 버려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욕망은 우리의 생각과 관계없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욕망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선택이에요. 무엇을 즐기고 싶은가가 아니라 어떤 고통을 견디고 싶은가를 선택하는 거죠. 이는 참 어렵고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지만 이 사고방식은 실제로 나아가게 만들고 삶을 바꿔줄 수 있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고통받아서 진화할 수 있었고 번성했고 승리했기 때문이죠. 고통은 생물학적으로 쓸모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경체계는 발가락을 찧어서 만약에 미친 듯한 고통을 느끼면 다시는 그 고통을 받지 않으려고 탁자를 옮기거나 무의식적으로 조심하게 합니다. 또 어떤 건 만져도 되고 어떤 건 안 되는지를 규정하고 만약에 한계치를 벗어나려고 하면 우리가 정신 차리고 다시는 그 행동을 하지 않게 합니다. 이처럼 고통은 우리가 질색하는 만큼 쓸모가 있습니다. 이 말이 진실이지만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진실은 귀에 가장 거슬리는 법이죠. 그리고 우리 삶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정말 문제가 없는 삶은 없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대신 이 문제를 좋은 문제로 가득한 삶을 만든다면 어떨까요? 좋은 문제로 가득한 삶을 만들려면 일단 무엇에 신경 쓸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잘 의식하지 못할 뿐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살아갑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계산하는 분의 친절하지 않은 듯한 태도에 과하게 신경을 쓰거나 배달 음식이 5분 늦어지는 것에 신경을 쓰고 어떤 프로그램에 마음에 들지 않은 게스트가 나오면 그런 것에 지나치게 신경을 쓴다는 것이죠. 사실 현실에는 이런 거 말고 더 주의를 기울이고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카드값이나 자식의 문제, 건강과 같은 이런 진짜 현실적인 것들 말이죠. 책 제목 신경 끄기의 기술처럼 저자가 말하는 이 신경 끄기는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할 것 외에는 신경 쓰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대신 자신만의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지는 것입니다. 외부 환경이 어떻든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내 책임인 거죠. 하지만 아무리 책임진다 한들 우리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은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는 오직 우리 마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부정적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회피하느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로 하느냐는 모두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고, 어떻게 대응할지 정하는 건 오로지 자신의 책임이라는 거죠. 싫든 좋든요. 요점은 의식적이든 아니든 우리는 언제나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반드시 어딘가에는 신경을 쓰게 되어 있는데요. 그 어떤 것에도 신경을 안 쓰는 것도 뭔가에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무엇에 신경을 쓸 것인가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떤 가치에 따라 행동할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삶을 평가할 것인가? 좋은 가치와 좋은 기준을 선택했는가? 좋은 가치는요, 내적으로 얻는 것이 좋은 가치입니다. 건전하고 좋은 가치의 예는 이렇습니다. 더 나은 가치를 선택하면 우리는 더 나은 것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삶에 안정감을 주고 행복과 즐거움 또 성공을 전해주는 것에 신경을 쏟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자기 개발은 더 나은 가치를 우선시하고 더 나은 것에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창조성, 겸손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경험할 수 있고, 이런 가치들은 직접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상이 아닌 현실을 마주하며 살아가게 해줍니다. 우리는 더 나은 문제를 다뤄야 삶이 나아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책의 정말 아주 극히 일부분만 나누었는데요. 나는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고 뭘 포기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다. 그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고 그 이야기로 인해 조금은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고 싶다 하시면 이 책 신경 끄기의 기술을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고 재미있게 읽었어요. 챕터마다 나와 있는 제목도 흥미로웠고 술술 읽혀서 금방 읽었습니다. 신경 끄기의 기술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로도 볼 수 있는데요. 저자 마크 맨슨이 직접 출연했고 이 책을 바탕으로 제작이 되었다고 해요. 러닝타임은 1시간 30분이고 후기를 찾아보니까 재미있다는 평이 많더라고요. 다큐를 먼저 보고 책을 읽은 분도 있고 책을 읽기 귀찮아서 다큐로 대신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큐를 보진 않았지만 나중에 기회 되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 기억에 남는 글귀가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삶에 더 큰 책임감을 가질수록 삶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